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전자기사 강의를 맡은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OT로 제가 이제 전자기사 체계 구성하고 그런 구성을 바탕으로 강의를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엮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시험 과목은요, 전자기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전자기사는 그 5개 과목을 여러분이 응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전기 자기학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20문제, 그 다음에 회로이론이죠. 회로이론 20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회로가 되겠습니다. 전자회로 20문제. 그 다음에 물리전자공학이죠. 물리전자공학. 여기 20문제. 마지막으로 전자계산기 구조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네. 자, 이렇게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이제 100문제를 여러분이 치르시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각각 이 과목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전자기사 책을 어떤 식으로 꾸몄냐면 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그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하는 것에 앞서서 이 책의 구성을 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각 과목에 있어서 이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페이지를 펼친다고 하면, 그렇죠? 이 한 페이지에 그 전자기사 책의 어떤 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다랗게 2개로 나누어져서요. 자, 이걸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그 전자기사 책이라고 하면은요,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어진 문제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뭐 이게 1번 문제면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면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 그쵸? 여기 이제 풀이가 있고요. 바로 밑에는. 풀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관련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대1 특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관련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그쵸? 기본 지식들이 항목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정도 지식만 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를 할 때는 이 문제를 보시고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이 주요 지식들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이론을 정리하시고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뭐냐면은 여기 지금 1번, 2번 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1과 2는 전혀 이게 그쵸? 내용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회로 이론이다. 같은 뭐 전자기하학이라는 이 과목을 여러분이 풀 때 전자기하학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같은 전자기하학 과목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1번, 2번 내용이 전혀 별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전기 파트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자기 파트에서 해당되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이 둘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 지식만 알면 되고 이 문제를 풀 때도 역시 여기에는 이 지식만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자기하학이라는 이 과목을 전혀 모른 채 이것만 익히고 이거 풀고 이것만 익히고 이렇게 풀다 보면 나중에 이 각각의 지식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하고 이건 이걸 푸는 데 필요하지만 얘네들이 이 전자기하학이라는 그 커다란 지식 체계에서
어디에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 강의가 이제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론 강의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거냐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세부 지식들을 기존의 이제 기사 강의들을 보시면 이론 강의에서 지금 여기 항목별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론 강의에서는 이 커다란 이 주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기 위한 주제가 항목별로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 커다란 주제가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렇죠? 숲을 보여드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자기학 같은 경우, 그렇죠? 이 전자기학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전부 다 100% 판서로 이론 강의를 할 텐데요. 그럼 전자기학을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 전자기학이라는 이 과목이 커다랗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정전기학이라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자기학이라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변계 전자기학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커다랗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각각 이 세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가 여기 항목별로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전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정장기학에서 다루는 건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또 다루는 게 이런 내용이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제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명도 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제도 제가 들여서 설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커다란 이런 그림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림만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걸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필요한 부분은 깊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다 파악을 하시면 이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전부 다 파악이 되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지금 정적이학 문제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1, 2, 3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1, 2, 3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여기서 봤었거든요. 예, 더 깊게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 정전기 파트의 이 항목이 이 전자기학 과목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공부법과는 약간 좀 다른 접근인데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숲을 먼저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리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여러분이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난이도도 있고요. 난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빈도수도 전부 다 별표 내지는 상중하로 전부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주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각별히 또 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기사 특징이 모든 이제 기사 시험이 전부 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제 사실 60점을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60점 달성할 때까지 이 60점이 나오기까지 이 출제 경향을 보면 대부분 이전에 나왔던 항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5개년치를 우리가 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개년치, 가장 최근에 5개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답만 외워도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그런 내용부터 응용 문제까지 다양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기사를 치는 문제가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적이지 고득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OT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전자기학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이런 식으로 했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저와 같이 접근을 하시면 쉽게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